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2일 수요일 새벽 3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이틀 전이었는데 제가 12월 재테크 강의를 원래는 보통 유튜브 라이브로 하는데 그날은 제가 유튜브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또 아침이기도 하고 그날 제가 강의가 두 개가 연속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튜브 라이브는 안 했고 제가 그 녹화 방송만 저녁에 한 6시 정도에 올려드렸는데 그때 재테크 강의 때 제가 항상 매달 한 번씩 하는 재테크 강의이기 때문에 픽 종목을 뽑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항상 급등을 해왔고 시장 흐름에서 상당히 주도주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재테크 강의에선 제가 로봇주만 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로봇주 그 섹터를 두 섹터로 나눠서 하나는 로봇을 생산하는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봇 관련된 주들,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상승을 조금 했었던 종목들은 한두 종목 정도는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뭐 유진 로봇, 로보로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휴림 로봇, 티로보틱스, 에브리봇 모두 제가 최근에 다 언급을 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던 종목이죠. 다 10%에서 상한가까지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저도 큰 수익을 냈고 제가 이제 그 전날 종가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저도 뭐 로보스타도 지난주에도 보유를 하고 있었고 로봇주로 최근에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동진세미캠도 제가 신문기사도 보여드렸고 그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게 뭐 하는 회사고 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적주들은 좀 마음 편하게 설사 물리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재료가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와의 2년간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어쨌든 지금까지 일본에서만 생산하던 것들을 이번에 한국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날에도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어제도 보시는 것처럼 18% 상승을 했습니다. 저도 중간에 들어가서 한 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어쨌든 오늘은 뭐 저 말고도 젊은 부자들 그 주식 토론방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낸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2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픽 종목 강세 섹터 관련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주식 토론방 링크, 주식 토론방에 최근에 이상한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런 도배 같은 거를 좀 하시더라고요. 리딩방 도배. 그래서 이제 물론 강퇴를 시키긴 했는데 좀 늦게 보면은 아무래도 막 이렇게 도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지금부터는 물론 지금까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 앞으로도 들어올 수는 있는데 핸드폰 번호까지 같이 인증하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그 보안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월 주식 스터디 3기가 지금 24명 마감인데 한 6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도 공부 습관 만들기, 그다음에 경매 스터디 6기, 수익형 블로그 6기 이렇게 모집을 할 테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먼저 결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장초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물론 시초가가 어느 정도 상승해서 시작한 종목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특히 이제 SPC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게 시작을 해서 결국엔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만 그 로봇 관련된 주들을 정리를 해 놓으셨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오늘 고점에 물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일까지는 이 장초에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익절을 하고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초에도 이렇게 그 급등하는 것들을 다 캡처해서 말씀드렸고 그 전날에도 제가 로봇 관련된 주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재테크 강의 때 또 지난주 제가 월요일부터 로봇 관련된 주에 대한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죠. 그래서 로봇 관련된 주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3% 수익 내신 분도 있었고요. 최근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이분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한 7%,
로보티즈에서 이제 한 3% 정도 수익을 내셨고, 굉장히 포트폴리오 구성이 좋으셨죠. 이제 심텍, 뭐 PCB,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 NFT 대장주였던 컴투스 홀딩스, 게임빌이죠. 그다음에 인포뱅크, 자율주행까지 이렇게 골고루 수익을 많이 내셨고, 이렇게 큰 수익을 낸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엔 저는 종목 공부보다는 흐름을 읽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봇주가 강할 것 같다. 물론 그 안에서도 제가 대장주, 부대장주 또는 뭐 저평가 우량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곤 있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로봇주가 오늘 상승할 거란 거, 그리고 이번 달, 며칠 남지 않은 이번 달에 강한 섹터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어떤 종목에 들어가더라도 사실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장주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제까지는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에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비중을 실을 것인지, 내가 큰 돈을 실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뭐 연습 삼아서 해볼 것인지, 뭐 이 정도의 수준이지, 결국엔 로봇주가 강할 거라는 흐름을 포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흐름 공부를 바탕으로 한,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하는 그 재테크 강의 날에도 한 말이죠. 자기 효능감이라고. 결국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그냥 오늘 돈 벌었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억을 하고 패턴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재무제표를 가진 곳, 어떤 차트를 가진 곳을 어떤 비중으로 들어갔을 때 수익을 냈다라는 기억들을 정리를 함에 따라서 내 선택에 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 그런 것들은 비단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경매든 창업이든 모든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고 제가 이번 달 재테크 강의 때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도 자기 효능감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젊은 부자님들이 지금 저희 주식 토론방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고 조금씩 이렇게 수익을 내가고, 그리고 조금씩 어떻게 보면 좀 더 공부하는 부분들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저도 보람되고, 앞으로도 좀 더 좋은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심세미 게임 같은 경우도 그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이제 사실 장초에 저도 이제 매달 시드머니를 2,000으로 리셋을 시키고 그 돈으로만 단타 종목을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뭐 시드머니를 좀 크게 가졌었으면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다 하겠지만, 결국에는 뭐 장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정리한 돈으로 결국에는 동심세미 게임이 한 10% 정도 올랐을 때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제가 10% 정도 들어갔을 때 이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한 15% 정도 때 이제 정리를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동진생미캠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한 30%밖에 저점 대비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사실은 발굴하는 게 급등주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장중한 때 거의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죠.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풀려서 18% 상승 마감을 했는데, 내일도 장초 급등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장중 한 20% 정도 상승을 했었다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윗꼬리가 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은 매물대 소화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대정주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현재 흐름상 대장주기 때문에,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지금 과열 지정된 이후에는 좀 흐름이 약해진 편이고, 이제 어쨌든 현재 LG가 또 지분을 많이 들고 있죠. 한 10% 이상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특허 기술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료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실적은 사실은 뭐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일도 급등이 좀 예상되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 상장주 할 때부터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그리고 뭐 관련된 산업 관련된 기술도 좀 가지고 있고 해서 어쨌든 오늘도 좋은 흐름, 한 16%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빠르게 주요 지표 해석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확진자 수는 5,202명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일요일, 토요일은 검사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월화의 확진자 수는 큰 의미가 없고, 결국에 중요한 건 수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라이브상 현재 6,881명. 그래서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7,000명대 한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하여튼 목요일까지가 중요한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전약 후강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히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큰 상승을 했었고, 저희 주식 토론방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움직여줘서 상당히 흐름이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게임주나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은 이미 한 달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고, 사실은 테마주는 한 달 조정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조정은 짧은 편이고 보통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는데, 어쨌든 현재 CES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행사들,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그 대주주 양도세 과세에 따른 물량들이 일정 부분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간 다우존스,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다양한 발언, 코로나에 대한 또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 얘기들 때문에 또 이렇게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그래서 장초에 좀 기대해 볼 만한 흐름이지만,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반대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전강 후 약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서 항상 주의는 해야 되는 12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현재 1.86%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약 9%대 상승을 하고 있고, 엔디비아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장초에 제가 이제 캡처했던 것들인데요. 이제 신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굉장히 실적도 30% 이상 좋게 나왔습니다. 유럽 증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국채 금리는 한 4.58%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급등을 하거나 사실 급락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아직까지는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제가 DB손해보험이라든지 관련된 은행주,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여러 번 정리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금리 인상 수혜주 같은 경우는 약간 어쨌든 가치주, 금융주는 가치주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만, 좀 배당 수익을 원하는 분들만 좀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괜찮다. 어쨌든 만약에 박스피로 다시 우리나라가 내년에 돌아가게 된다면 결국엔 뭐 지금처럼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가져가면서 좀 배당향을 받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원달러 환율은 0.04%, 어저께 사실 좀 급등을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그 증시가 좀 괜찮은 편이었고 오늘도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여전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큰 하락 이후로 끊임없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비덴트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사실 그 종목들이 상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상화폐가 폭등을 하고 또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가 주가 상승이 좋았기 때문인데, 사실은 그 재료들이 현재는 소멸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러다가 비트코인이 급등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왜냐하면 끊임없이 재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재료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빠르게 살펴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호실적 효과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한 1.5% 정도, 하이닉스는 3%대 강세를 보였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지수를 좀 버텨줬고 그 지수를 버텨줬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들도 같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로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돌았다,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은 매출이 33%나 급등하는 모습,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예상됐던 거는 일단 시외 거래에서 한 6%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일단 그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는 일단 반도체 수요 둔화를 우려를 해소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반도체가 피크아웃 논란에 좀 휩싸였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 이번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2022년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022년 디램 반도체 수요 증가율이 10%대 중후반, 그다음에 랜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율이 30%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대신증권에서는 내년 3분기부터 디램 반도체 가격이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DDR5 관련된 주나 PCB 업체까지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다만 이제 좀 안 좋은 기사들도 나왔어요.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됐다라는 기사고,
미국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도 오늘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미국 증시에는 크게 영향은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들 어제도 제약바이오가 좀 약한 흐름이었는데 오늘도 지금 화이자나 이런 그 관련된 주들이 머크사도 그렇고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나라 한국 PNC를 비롯해서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제약바이오주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근데 그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오늘도 미국 증시가 약하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나왔죠, 기사들이. 내년 1월 말까지 어쨌든 워싱턴 DC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뭐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이 여기에는 사실 호재 내용도 좀 있긴 하죠. 그런 부분들이고 미국 코로나19 이제 우세종이 변화를 하고 있다. 결국엔 델타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훨씬 더 많아진 수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내용도 오늘자 새벽자 기사로 이런 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전 세계에 한 7천억 원 정도 추가 지원을 한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한화로 약 한 7천억 원 정도 되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유동성을 조금이라도 공급을 하겠다는 거니까 뭐 좋은 부분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사실은 가장 강력한 호재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인데 그게 아직은 사실 좀 표류 중이죠. 어떻게 될지 확실성이 없는. 만약이라도 그게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뭐 지원할 것으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당연히 미국 증시도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급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를 한 5억 개 정도 구입할 예정. 그래서 최근에 진단 키트 관련된 주가 또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다시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 기반으로 해서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고점 대비 거의 뭐 한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정 주가 정도는 충분히 실적 대비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뭐 매출 자체는 약해질 흐름 때문에 사실 주가도 많이 빠진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매출 대비 현재 주가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간 제가 캡처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화이자가 약 5%, 모더나도 5% 정도 최근에 강했던 흐름 뒤에 이렇게 소멸로 제로 소멸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진단 키트주나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주가 강하면은 아무래도 여행주가 약한 편인데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 해서 여행 관련된 주, 레저 관련된 주가 상당히 강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도 여행 관련된 주, 레저 관련된 주, 항공주가 내일 강할 텐데 제가 최근에 이 패턴을 좀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 번 봤는데 항상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항공주도 그렇고 여행주도 그렇고 지금 거의 한 4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가 대부분 다 역배열이고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장초에 급등으로 시작을 해서 물론 보유자 영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들어가면 그게 최고가일 가능성도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폐배터리 관련된 주, 전기 충전소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뭐 폐배터리 관련된 주도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한 3-4번 정도 이렇게 특집으로 정리를 해 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MPC나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가 12월 20일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오늘자로 하루 늦게 반영이 되면서 폐배터리 관련된 것들이 이제 급등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배터리 시장 급성장에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관련 광물 가격이 요동치면서 폐배터리에서 이 같은 금속을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이 안정적인 원료 확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정부도 나서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MPC 상한가를 갖고 웰크론한테 그다음에 영아테크 이런 종목들도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뭐 여전히 MPC나 뭐 웰크론 할 때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주도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정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었고 픽 종목 여기 로봇 관련도 신규 여기도 있네요. 신규 로봇 관련된 주목도 있고
그다음에 이 로보티즈, 로봇주 중마 바로 어제죠. 바로 어제 인제 이런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었고요. 재테크 강의 날 12월 재테크 강의로 써 있는 이날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렸었고 바로 어제 방송이었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번 정리를 했었고 로보스타, 로보티즈, 유진로봇, 휴림로봇, T로보틱스, 로보로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요. 나머지 뭐 관련된 주들도 제가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그리고 이제 뭐 아랫단에 있는 곳들 T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 다 RS 한번 오토메이션 정리를 해 뭐 드렸었고 이런 관련된 것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주들까지도 해보셔야 된다고 뭐 말씀드렸었죠. 나무가나 그래서 셀바스 보시는 AI 뭐 것처럼 이런 나무가도 데까지도 좋은 좀 흐름을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 상태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종가로 이제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일단 저는 사실 신용이 되는 종목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지금 다 막혔고 신용이 되는 종목이 로보로보하고 T로보틱스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제 그런 종목들이 '내일은 좀 더 강할 수가 있겠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오늘 물론 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리긴 했는데 그래서 물론 신용을 다 쓰는 건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이 다 신용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쓰는 분들은 아무리 저만 해도 사실은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신용을 못 쓰고 뭐 증거금이 100%고 이러면은 잘 안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내기 위해서.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워낙 차트가 좋아서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뭐 주가 공부에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일단은 로보티즈가 당연히 대장주를 좀 보고 있고 로보티즈가 뭐 급등한 후에 지금 2%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윗꼬리가 매물대 소화를 충분히 했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최소한 장초에 그 흐름이 오후까지 이어질지는 당연히 지켜봐야 되고요. 일단 장초에는 급등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휴림로봇 같은 경우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 이름이 딱 생각이 안 나요. 그 이족 보행 로봇 그것을 인제 만든 개발을 한 그런 곳들이죠. 그래서 그런 로 이름 딱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리고 인제 에브리봇, 에브리봇도 제가 지난주에 종목 토론방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여기에 관련된 증권사 리포트는 제가 주식 스터디 방에다가 인제 공유를 했었죠. 그래서 그나마 적자가 아닌 기업이다. 대부분 사실 로봇 기업들은 다 적자거든요. 재무제표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나마 에브리봇은 쪼금이라도 수익이 나고 있는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그 가정용 청소기 그다음에 생활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애플카 자율주행 이슈 사실 저는 인포뱅크를 대장주로 뭐 한 3주 전부터 계속 여러 번 설명드렸고 저도 여러 번 수익을 냈는데 인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21선을 5일선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한다면 왜냐면 저도 시드머니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제 금요일 종가를 로봇주로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그래서 5일선 위까지 또 올라탄 상태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발생해야 되죠. 오늘 같은 경우도 LG이노텍이라든지 LG전자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순환매를 돌면서 조금 늦게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저께도 제가 이제 팅크웨어 말씀드렸었죠. 팅크웨어처럼 좀 실적이 좋은 곳들 물론 인포뱅크나 텔레십스도 좋은 종목이긴 하고 대장주 부대장주긴 하지만 현재는 그래도 이렇게 실적까지 받쳐주는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는 팅크웨어나 이런 데까지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어쨌든 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CES가 이제 곧 열리죠. 그래서 CES 2022에 출격하는 한국 기업들.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산업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5G, 엔터, 콘텐츠, 블록체인, 그다음에 우주기술, NFT,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산업군들 중에 당연히 로봇도 들어가니까 로봇도 물론 뭐 중간중간 조정은 받겠지만 조금 장기적인 재료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 NFT도 이렇게 새로운 지평으로 이제 참여를 한다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CES는 최근 이제까지는 작년도까지는 NFT에 관련된 곳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관련된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고 재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요 참여 기업들 보면은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자율운항 기술, 그다음에 로봇화, 그다음에 해양수소, 밸류체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고 SK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너무 좋은 SK텔레콤 정도가 이제 관련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SK스퀘어도 최근에 흐름이 괜찮죠. 그다음에 두산은 아무래도 여기 참여할 만한 기업은 이제 두산 피어셀이 수소 관련돼서 친환경 최근에 차트도 좋고 괜찮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그룹 이렇게 AR, VR, 로봇 관련된 주까지도 이런 관련된 수급이 뭐 CES가 열리는 기간 동안 아무래도 수급이 좀 들어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게임주에도 CES랑 좀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일단 내일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드래곤플라이가 인제 시스워크에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한 1,000억 정도. 그래서 인제 그 관련돼서 이제 급등이 좀 있을 것 같이고, 위메이드가 지금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뭐 고점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빠진 가격이죠. 근데 최근에 다시 인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긍정적이고, 네오위즈 홀딩스도 기간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넥슨GT는 지금 넷게임즈와 통합하기로 했죠. 합병하기로 했는데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내일 정도에는 좀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일단 컴투스 홀딩스, 넵튠 뭐 제가 예전부터 계속 좋게 봤던 종목들인데, 다만 아쉬운 게 이제 컴투스 홀딩스가 지금 내일 블록들이 좀 예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뒷부분에서 공시 자료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항공주들, 그다음에 CES에 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당연히 엔터주까지도 좀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뭐 큐브엔터, JYP, 하이브, FC엔터 뭐 이런 곳들 좀 좋게 보고 있고, 서울옥션 NFT가 지금 다시 좀 흐름이 오늘부터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도 이렇게 6%대 상승을 했고, 일단 서울옥션도 현재 상태는 이제 정배열로 다시 전환되는 추세고, 현재 지금 21선은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FSN하고 핑거도 차트가 제가 좋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최근에. 그래서 핑거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일요일에 그 주식 스터디 2기 강의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종목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한 6%대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FSN도 지금 장초에 좀 급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자료도 괜찮고 뭐 실적도 괜찮으니까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아쉽다고 말씀드렸죠. 한글과 컴퓨터는 제가 분명히 21선 이탈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반등, 금요일 날 반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 월요일 날 급락을 했고, 또 오늘까지도 이렇게 보합으로 마무리되는, 그래서 물론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차트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 장대 양봉이나 또는 오랜 시간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가격 조정을 회복하려면 장대 양봉이 있어야 되고요, 재료가 발생하는. 그다음에 기간 조정을 회복하려면 뭐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의 요소는 충족하는 뭔가가 발생을 해야 된다. 다날도 최근에 조정을 지금 30% 정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배열 현재 전환 추세에 있고, 오늘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선 상태여서 참 좋다는 거고, 다만 이 한 지금 가격대가 지금 옆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그 한 12,000원대, 한 12,500원대죠. 그때 이제 매물대가 좀 있어서 어쨌든 거기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기간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도 긍정적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옥션도 지금 현재 21선을 5일선을 올라선 상태고, 이제 여기서 양봉이 한두 개 정도만 더 나와주면은 이제 정배열 초입으로 전환이 되는 상태죠. 그래서 어쨌든 한 달간 4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가격적인 좀 메리트는 있어서 정배열 전환 중이기도 하고,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델타항공이라든지 이런 레저 관련된 주들 미국 증시도 좋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노랑풍선, 모두투어 같은 곳들이 장초에는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막판으로 갈수록 좀 주가 흐름이 약해지는 게 이제까지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뭐 장초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원전 관련된 주 여전히 재료 살아있죠. 그래서 지금 녹색 분류 될 것인지 유럽에서 이번 달 말에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2-3일 정도 아직 좀 시간이 있어서 다음 주 정도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일침파워나 한전기술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뭐 이렇게 눌려줄 때 좀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4분기 최대 실적 발표할 것 같다는 그런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이 관련된 주들 당연히 뭐 비메모리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다 괜찮게 보고 있고요. 오늘 동진 세미캡도 좋은 모습을 보인 것처럼 나머지 뭐 하나 머트리얼즈라든지 여전히 LX 세미콘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항상 좋게 보고 있는 PSK나 제주 반도체 정도까지 괜찮고요. SFA 반도체도 주가 흐름이 현재 정배열 초입으로 가고 있는 추세여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PCB 쪽에서는 심텍하고 이제 코리아 서키트, 대석전자 이렇게 세 군데를 좋게 보고 있고요. 심텍도 지금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죠. 한 달 정도 조정, 가격 조정에서는 한 15% 정도 조정을 받아서 이제 다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는 것은
다시 신고가 흐름, 신고가도 최근에 돌파하긴 했지만 다시 뭐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대석전자도 꾸준히 뭐 매출이 지금 어쨌든 증거사 리포트가 또 좋게 나왔죠. 어제자 리포트가 PCB 업체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돼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에 대한 증거사 리포트가 어제자 나온 게 있는데 보시면은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국내 최대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 전문 업체,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전년 대비해서 한 98% 정도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서버 D램 후공정 1위 업체라는 강점이 있고, 영업이익은 이렇게 98% 정도, 그래서 약 677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 그 필리핀 라인에 뭐 강점이 부각이 전망된다라는 내용으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야 뭐 워낙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보시면은 어제자 리포트에 괜찮게 나왔어요. 4분기 예상 실적이 소폭 나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비수기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매출액은 약 2,480억 원, 영업이익은 2,344억 원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번에 그 투자 발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 투자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별히 상승이 없었는데, 그때가 증시가 굉장히 안 좋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이게 3차 투자 발표까지는 사실 다 예정된 수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큰 주가 상승은 없었고, 그냥 어쨌든 횡보를 하는 것도 요새 같은 하락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핵심이죠. 2023년에 3천억 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현재 2021년은 160억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매출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 패키지 기판 PCB 업체 중에서 가장 싸다라는 멘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실 증권사 리포트는 대부분 다 아침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주식 토론방 같은 경우는, 주식 스터디 방에는 제가 그 아침에 나오는 리포트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 중심으로 한 2개 정도씩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장 끝나고서 오늘자 나온 리포트들 중에서는 별건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나마 리파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뭐 재료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단점은 같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권리조사 기업. 근데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서 NFT라든지 이런 재료가 엮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AI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오늘 나온 것 중에서는 그나마 좀 눈에 띄어서 소개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뭐 보면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해서 한 24% 정도 증가했고, 부동산 권리조사 1위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세대출 서비스나 주택담보 서비스 때 이제 매출액이 잡히는, 그래서 아무래도 B2G를 주로 하는 기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 막판에 이제 공시가 좀 뜬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장 막판 공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시미 알림이 이런 거 꼭 이렇게 텔레그램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보시면 여기 써 있죠. 게임빌. 그래서 게임빌 컴투스 플러스의 지분 100%를 소유한 컴투스 홀딩스로 이제 뭐 지분 권리 취득인데,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자회사한테 이제 블록딜로 좀 넘긴다는 얘기거든요. 지분을 취득을 해야 되니까 자회사가 이제 내일 장 끝나고든, 그래서 뭐 좀 블록딜로 주가, 왜냐면 없었던 주식이 더 생기는 거니까 컴투스 홀딩스에.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금액이 한 500억 정도 되나요? 500억. 그 지분 비율. 그러니까 뭐 나머지 지분 비율이나 이런 거 변하는 건 없는데, 왜냐면 100% 소유한 자회사에서 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주식 수가 많아지죠. 주식 수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블록딜 효과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시외가가 한 마이너스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일은 주가 흐름은 좀 약하겠는데, 이건 단기약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웍 말씀드린 대로 드래곤플라이에 약 한 1,000억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하는데, 시스웍은 뭐 상당히 힘든 차트죠. 굉장히 힘든 차트인데, 뭐 내일도 사실 이 재료로 인해서 뭐 사실은 뭐 여러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의료 쪽이죠. 의료 쪽인데, 지금 이렇게 드래곤플라이 같은 메타버스 뭐 NFT 사업을 하는 이곳의 소형 회사에도 좀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러다 뭐 장초에 좀 상승은 일부 하겠죠. 일부 좀 상승을 하겠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투자를 받는 드래곤플라이가 더 주가 흐름이 상승이 괜찮겠죠. 당연히 장초에 이제 갭상승 시작해서 급등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게임주도 다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질 때는 됐다. 그래서 오늘자가 조금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직은 그래도 오미크론에 대한 위험성도 그대로 살아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위험성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장이 좀 좋았다고 해서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여러 종목을 사기보다는 한두 종목으로 줄여서 축약해서 이제 그런 곳에 좀 집중을 해서 차라리 그런 종목을 좀 씨드를 좀 더 늘려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수익금을 낼 수가 있다. 물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수익금이죠. 그래서 내가 어쨌든 종목을 너무 여러 종목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중에서도 이제 한번 내가 더 선택하는 과정,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증시 분석 빠르게 보면은 1위부터 30위까지 일단은 뭐 1, 2 아모센스 전기차 충전 안전 기준 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아모센스 같은 전기차 충전주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법학자 훈훈이 전기차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예전에 제가 올렸던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MPC 폐배터리 관련된 주고 SPC 시스템즈는 이제 로봇 부품주. 그래서 제가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과 로봇 부품주를 이제 분리해서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현대차 계약 이슈로 인해서 좀 급등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곳들 중에서는 넵튠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곳이고요. 게임주들 중에서 그나마 소형주죠. 그리고 로보로보 교육용 로봇 생산 그래서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른 종목에 비하면은 그래도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끼가 상당히 있는 종목인데 저점 대비해서는 좀 덜 올라온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좀 급등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 말씀드린 대로 포토 레지스트 관련해서 오늘도 좋은 상승률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니틱스 웨어러블 터치 IC 그다음에 윌링스도 몇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태양광 최대 주주 변경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특화된 NFT 설명드릴 때는 뭐 따로 이렇게 정리는 안 해드렸지만 그때 뭐 애니플러스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기도 지금 벌써 이틀째 이렇게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웹툰 플러스 NFT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성 TPC도 이제 로봇 부품 감속기 관련해서 급등을 했고 에브리봇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적도 그나마 영업이익이 있는 로봇주라고 말씀드렸고요. 청소기 로봇 청소기도 생산하는 기업이고 디스플레이텍 전기차 충전소 지분을 두고 있다고 예전에 다 정리해 드렸었죠.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주도 몇 개씩 껴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티라유텍까지도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곳으로 로봇주에다 좀 정리를 추가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유진로봇, PSK 홀딩스, 원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를 인수하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 보면은 역시나 뭐 게임주, 로봇주, 그다음에 로봇주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금액 상위 종목 보면은 역시나 동진 세미캠이 자기 시총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하루 이틀 또 눌러주고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곳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긍정적이죠. 아무래도 지수를 받쳐주는 것은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좋은 흐름이었다. 그리고 MPC 정도, LG노텍, 메타버스 자율주행으로 오늘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이 상승을 하고 있죠. 물론 애플카 이슈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LG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같이 그룹 순환매로 어차피 전장 쪽으로 묶인 그 세 가지 산업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보티즈 그 로봇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말씀드렸고요. 바이오니아 하락했네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 최근에 어제 오늘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PHC 신속 진단 키트로 이제 급등 상한가를 갔고 아까 말씀드린 휴밀모버, 로보로보, 유진로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소한 오늘도 장초에는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 좀 하락을 하는 움직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장초에 좀 집중을 하시면은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 순매수 좀 특징적인데 보면은 이렇게 인버스 상품에 좀 투자를 많이 했죠. 그만큼 외국인들은 오늘 주가가 하락으로 좀 예상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도 참 보면 재밌죠.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장에는 좀 예측하기 그만큼 힘들다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인 우리종금에도 좀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서울식품이나 H&M 같은 가치주에도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기관 순매수도 상위 종목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멕시코의 이제 친환경차 관련돼서 이제 뭐 법인 설립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SK 리츠, 저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라고 어저께도 설명드렸었죠. SK 스퀘어도 인적 분할 이후에 좀 주가 흐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도 프로그램 순매수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도 현재 정배열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행 항공주 같이 한번 보시고요. 이 중에서는 노랑풍선 모드 투어, 아시아나 항공 정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항공주,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 중에서는 당연히 엔터주가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가 흐름도 괜찮고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세 섹터 정리해 보면은 로봇 관련주, 반도체, 게임주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 말씀드린 대로 주식 토론방, 그다음에 일기 주식 스터디, 그다음에 뭐 경제 공부 습관 만들기, 경매 스터디, 수익형 블로그 스터디 이렇게 모집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오늘 많이 했네요. 40분 가까이나 했는데 어쨌든 좋은 수익 오늘도 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연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쨌든 보통은 1월 달에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장이 좋은 날만 좀 골라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